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가마솥처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계속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열기는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나타나겠는데요. 오늘로써 경북 동해안에는 연속 10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로 치솟는 등 사람 체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뜨거워진 날씨 탓에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물과 그늘,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커피보다는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번씩 그늘을 찾아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에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도시 포항에서도 반도체가 생산됩니다. 포스텍과 나노융합기술원 등 우수한 연구개발시설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양산에 들어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좋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생기업인 파워테크닉스는 먼지 하나 없는 나노융합기술원의 클린룸을 2년간 임대해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 30명으로 현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020년까지 수출 등 연매출 600억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모형에서 보듯 SiC 반도체를 활용해 만든 제품은 크기가 작고 시스템이 간단해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든 전기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송배전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쓰게 된다면 크게는 5%까지도 우리나라 전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 있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두뇌에 해당한다면 전력 반도체는 높은 전압과 큰 전류를 제어하는 근육에 해당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경도가 높아 고난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태양광 발전, 가전제품 등 활용 분야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파워테크닉스가 국산화를 하게 되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가 사용될 걸로. 하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0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 수준의 70%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창업을 할 분이나 또 투자를 할 분들이 포항을 오시면은 언제든지 지원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일변도 포항이 전력 반도체까지 생산을 시작했지만 산업 다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공공연대노조 자원회수시설 분해는 당초 어제로 예정했던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총파업을 유보하고 회사의 성실한 노사교섭을 촉구하며 어제 하루 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민간 위탁 철회와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노사 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열린 그제 교섭에서 일부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며 오는 24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영덕군 달산면 52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제 오후 3시 반쯤 이웃 주민 60살 김모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루에 담아 도로가 절벽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그제 과수원에 물을 대는 문제로 살해된 김 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논 헬기 추락으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브리핑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 미숙 등의 얘기가 거론되기까지 해병대는 사고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순직 조종사들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 후 4초 만에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린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기본 설계 결함이나 장비 결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이 영상을 발빠르게 공개하지 않는 사이 조종 미숙 등 다양한 사고 원인이 거론되면서 순직한 조종사들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게다가 헬기가 추락한 뒤 해병대 측의 화재 진압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 포항 남부 소방서에서 올 때까지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마리논 헬기는 올해 5월부터 기체 진동 현상이 감지됐고 최근까지도 진동이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시험 주행에는 조종이나 정비와 관련이 없는 일반 병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할 때 이때 어떻게 했는지 카이 측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측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언론사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고 유가족과도 성실한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자신들도 그런 걸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1973년 항공단이 해체된 뒤 40년 넘게 자체 항공전력을 운영해 본 적 없는 해병대가 과연 헬기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온열 질환자 89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급증해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닭 10만 7천여 마리, 돼지 1,700여 마리 등 가축 10만 8,800여 마리가 무더위로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폭염 대책 추진비 3억 3천만 원, 쉼터 냉방비 9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로에 수시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5개 작업 근로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에 관한 강도 높은 근로 감독을 합니다. 올해 여름의 특징을 꼽으라면 역대 2번째로 짧았던 장마, 역대급으로 길고 강력한 무더위입니다. 유통업체가 올여름 특색에 맞게 폭염 맞춤과 역시즌 마케팅에 분주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 후텁지근한 공기도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한 아울렛 야외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을 찾았다가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주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쇼핑도 하고 애들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세일 기간 지역 백화점마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는 가운데 폭염에 시원한 실내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한 계절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이 되면서 지금 인견마 등 기능성 의류 냉감 소재 상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오리털 점퍼 같은 겨울 상품이 전면에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재고나 2월 상품이 아니라 올겨울 선보일 신상품을 2계절 앞서 선보인 겁니다.
제철보다 큰 폭의 할인율을 앞세워 여름에 이처럼 겨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즌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철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통업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피류 매출은 170%, 롱패딩은 30%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유통 판매 업계는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팔면은 한 200~300만 원은 이제 다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 트렌드가 어떨지 미리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이제 겨울에 물량 준비할 때도 훨씬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폭염 특수를 노리는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와 선임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 장인화 오인화 사장이 기존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장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 최정우 회장 선임 안건만 올라와 있다며 장인화, 오인환 사장 등 기존 사내이사들은 내년 3월까지 정해진 1년 임기 모두 채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포스코 경영진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상설 공연인 플라잉이 울릉도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울릉 한마을회관에서 열린 그제 첫 공연에는 350여 명의 관객이 찾아 국내외 누적 관람객 77만 명을 기록한 수준 높은 넘버벌 공연을 즐겼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22일까지 울릉도에서 플라잉 공연을 하는데 울릉 군민은 무료이고 일반 관광객은 3만 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쌀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요. 고품질화로 쌀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는 쌀 저장과 가공을 하는 미국 처리장의 시설을 키워 현대화하고 세계 저수지를 연결해 농업 용수도 충분하게 확보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처리장이 분주하게 가동 중입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완제품으로 포장돼 나올 때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992년 전국 최초의 농협 미국 처리장으로 출범할 당시 시설은 건조와 저장 시설을 합쳐 1,350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처리 능력은 무려 5배나 늘었고 안개와 비안면일 때 쌀 생산량 모두를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벼야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조 및 가공시설로 연중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며 해외로도 연중 200톤 이상 우리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내년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8억 5,700만 원을 지원받아 쌀 건조와 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 걱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계 저수지를 연결해 부족한 물을 해결하는 사업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의성에서 추진됩니다. 둥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여유 수량 600만 톤을 8.8km의 연결 수로를 통해 사곡 저수지와 새로 만드는 신흥 저수지로 보내 동부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의성 쌀의 품질 향상과 의성 진쌀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고품질 쌀 육성 지원책이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누적된 쌀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을 경북경찰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위촉된 김민정 감독과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선수는 향후 2년간 112 폴벤저스로 활동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경찰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역에서 어제 하루 단축 수업을 한 학교가 100곳을 넘었습니다. 경북에서 단축 수업을 한 학교는 초교 2곳, 중학교 16곳, 고교 3곳으로 모두 21곳이고 대구에서도 모두 85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주시 내남면 풍력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경주시청에 이어 도청 앞에서 박달리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마을 정상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 경우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산북도는 10개 사업자가 박달리 29만 제곱미터에 27메가와트 규모로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를 다음 달 24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계속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열기는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나타나겠는데요. 오늘로써 경북 동해안에는 연속 10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로 치솟는 등 사람 체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뜨거워진 날씨 탓에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물과 그늘,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커피보다는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번씩 그늘을 찾아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에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